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스틸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99%의 매출 비중 데크플레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데크플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 건축을 하기 이 가장 밑단에 있는 거푸집 대신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건축의 필수 자재 중에 자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고, 이 SY 스틸텍의 모회사인 SY가 그 현지 공장과 MOU를 맺고 있어서 추후에 이 자회사 따낸 스틸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시장 판단감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받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전쟁과 재건과 관련된 오늘도 이슈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저번 주에 진행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요게 어쨌든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된 또 이슈입니다. 3년 만에 이 본토를 진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와 관련돼서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진격을 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재건주들이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슈를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내주 가자 휴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자,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휴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에 약간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재건주들에게 악재와 호재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악재는 당연히 전쟁이 확대된다,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식이 될 것 같고, 호재는 역시 이런 휴전 협상,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돼서 휴전, 그 다음에 종전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정부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을 다음 주, 이번 주죠,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은 15일날 회담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들려오긴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하마스에 대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번 휴전 회담에 대표단 파견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일단은 우리가 재건주에게 이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는 이유는 주가에 한 번씩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파동을 막 그리지는 않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그랬고, 앞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 과정에 있어서의 주가의 변동성에도 한몫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너무 딥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얘네들이 협상을 하는지 확대되는지 이 정도에 대한 이슈만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이슈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진격하고 있다, 전쟁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그게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진격을 하고 있다, 푸틴 이 프리고진 반란 이후 최대 위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벗어나서 이 러시아 이쪽 부분을 좀 현재 진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경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약 34km 정도를 현재 전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제 11월 달에 평화 협상이 있고 평화 협상을 위한 포석을 깔아도 모자랄 판국에 왜 이렇게 진격을 해서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추후에 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서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좀 진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종전 협상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죠, 여러분들? 영토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영토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영토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추후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 영토를 교환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계속 전진을 해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이 끊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측
측에서 반대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원해줘봤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밖에 안 하고 있고 그 방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뭐 지원해줘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불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힘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쟁 3년 만에 또 새로운 행동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의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만큼 휴전에 대한 부분, 종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전쟁 확대로 이어지면 러시아도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안 좋은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양측의 측면을 좀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SR 스틸텍.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꾸준히 현재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추후에 재건 대장주를 할 수 있다. 그에 관련된 가장 큰 이유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물대. 다른 재건주들은 그 옆쪽에 보면 매물대가 그냥 꽉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꽉. 근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작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고, 이런 애들이 추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애들이 만지기 쉽다 이런 종목들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앞단에서의 주가 흐름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반등이 나오다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뭐 23%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하락을 먼저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 코스닥에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 하락이 크게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뭐 경기 침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SY스틸텍의 개인적인 악재가 없는 이런 지수의 하락에 의한 하락이면 결국에는 주가는 이렇게 되돌아간다라는 점 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뭐 어느 정도 이 저항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리고 과거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우상향 추세 있죠. 이렇게 저점을 현재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졌던 최근의 저점보다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형성하고 좀 튀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챙겨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을 형성해줬던 여기 가격대를 깨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구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구간을 깨주지 않는지 여부,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지, 또는 여기서 오른쪽 엉덩이를 들고 한 차례 더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 주는지 여부, 이렇게 좀 보시면서 계속 주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일단은 11월 달까지 평화회의 일정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좀 재료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